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순환과 소용돌이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심화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소용돌이도라는 개념을 배웠는데요. 소용돌이도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항상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작은 바람개비를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한 점에서 이런 바람개비를 놓았을 때 뭐 예를 들어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고 있다. 그러면 이 바람돌이가 이런 식으로 돌겠죠. 바람개비가요. 그리고 만약에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윈드 시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바람개비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그럴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순환이 생기면 저기압성 순환, 저기압성 소용돌이, 그리고 이런 순환이 생기면 지금 고기압성 소용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즉 소용돌이도는 쉽게 말해서 어떤 한 점에서 회전을 측정하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반드시 놓고 계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한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용돌이도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로컬입니다. 어떤 글로벌이 아니라 로컬한 한 포인트에서 지금 어떤 기류의 패턴이 바람개비를 이렇게 돌릴 수 있는가, 저렇게 돌릴 수 있는가,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소용돌이도의 저기압성이냐, 고기압성이냐, 양의 소용돌이냐, 음의 소용돌이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항상 소용돌이도를 생각할 때는 작은 바람개비를 생각하고 그것이 바람의 분포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지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바람개비를 생각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은 이 순환이라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과 소용돌이도를 이어주는 어떤 하나의 방정식, 그게 뭐냐면 스토크스 정리인데요. 먼저 순환의 개념은 소용돌이도와는 다르게 아까 소용돌이는 뭐라 그랬죠? 로컬, 그죠? 어떤 한 포인트에서 정의되는 회전의 개념. 순환은 뭐라 그랬죠? 이것은 로컬의 반대니까 약간 큰 규모, 글로벌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굉장히 큰 규모. 그래서 어떤 대기의 흐름과 대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성질로서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회전을 나타내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자, 다음과 같은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C라는 폐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흰선으로 둘러싸인 폐곡면 보이시죠? 이 폐곡면에서 우리가 각각의 어떤 그리드 박스에 있는 점들을 생각을 해볼 때 이 작은 점들에 바람개비를 하나씩 설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이 작은 박스 내에서의 지금 한 포인트에서 어떤 바람의 분포에 따라서 바람개비가 이런 식으로 돌고 있습니다. 여기 녹색으로 표현된 화살표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바람개비들이 전부 이 상황에서는 저기압성 순환을 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고기압성 순환이 되든 고기압성 소용돌이가 되든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되든 어쨌든 반드시 한 폐곡면 속의 한 점에서 바람개비를 놓으면 그 바람개비가 주변 바람의 분포에 따라서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각 점에서
계속 돌고 있는 어떤 바람개비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각 점에서 소용돌이도가 우리가 정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한 포인트에서의 어떤 회전이 아니라 전체적인 요 폐곡면, 요 지금 요 면이죠. 이렇게 되면 이 흰선으로 둘러싸인 면 자체의 전체 회전 성분은 얼마가 될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합시다. 요 지금 폐곡면 자체의 어떤 회전 성분은 얼마일까?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폐곡면의 바깥을 따라서 돌고 있는 회전 성분을 측정하면 됩니다. 이제 그것이 지금 왼쪽 수식에 나타나 있는 원리고요. 지금 예를 들어 바람이 이 폐곡면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럴 때 자,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폐곡면을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고 있으면, 겉을 따라서 돌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 이 폐곡면 전체적인 면 자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팽이처럼 회전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가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지금 분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전체 면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죠? 그것이 지금 좌측면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서큘레이션, 영어로는 서큘레이션이라고 하고 수학적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순환이라고 하는데요. 요 수학적인 어떤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폐곡면을 돌리는 힘은 바깥에 바람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이 겉면에서 물리학에서는 이거를 토크라고 하는데요. 이 바깥을 얼마나 이렇게 쳐주는가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회전의 양이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스토크스 정리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정리입니다. 뭐냐면 이 스토크스 정리는 이 거대한 폐곡면의 회전과 각 그 로컬한 이 폐곡면 안에 각 점에서 바람개비가 돌아가려는 성질, 결국 소용돌이도죠. 요 로컬한 것과 글로벌한 요 라지 스케일의 어떤 회전 성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공식입니다. 스토크스라는 분이 발견한 공식이고요. 이 소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뭐 암기해도 좋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제가 이 바람개비를 뭐 그냥 아무렇게나 그린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람개비들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반대 방향이군요. 바람개비들이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전부 돌고 있죠.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 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 면은 지금 좌측에 있는 바람개비가 이런 식으로 돌려하고 있고 우측에 있는 바람개비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겠죠. 요 거리는 매우 짧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저기압성 순환으로 도는 바람개비가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도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연속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연속적으로 서서히 뭐 변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저기압성으로 돌면 여기서도 어느 정도 거의 유사하게 저기압성으로 돌겠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 경계에서 어떤 성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이쪽으로 돌려고 하고 이건 이쪽으로 돌려고 하니까 서로 방향이 반대죠. 방향이 반대서 서로 상쇄됩니다. 이 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랫면. 마찬가지로 여기선 이렇게 돌고 여기서 이렇게 도니까 아래에서는 좌측으로 위에서는 지금 우측으로 이렇게 도니까 마찬가지로 상쇄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드의 그 면을 칸막이들을 해서 바람의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전부 다 상쇄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스토크스 정리가 의미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자꾸 모든
이런 폐곡면 내에서의 내부적인 볼티시티들은 서로 다 상쇄돼 가지고 사라지고 결국엔 뭐만 살아남겠습니까? 요 폐곡면을 이루는 바깥선에서의 성분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폐곡면을 따라서 바람 성분을 측정한 양이 폐곡면 내부의 볼티시티들의 합과 동일하다라는 게 스토크스 정리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폐곡면을 따라 부는 바람 성분의 총합, 이것이 바로 순환이라는 것의 의미고요. 요 총합은 폐곡면 내부를 이루고 있는 작은 박스들에서 불고 있는 바람에 의해서 소용돌이가 생기는데, 이 작은 소용돌이들을 다 합하면 서로 상쇄되고 결국엔 바깥의 부분만 남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쉽게 말해서 안에 있는 소용돌이도의 총합은 결국엔 이 거대한 순환을 이루는 이 바깥쪽에서의 바람의 합인 순환의 양과 동일하다. 이것이 바로 스토크스 정리가 의미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결국엔 스토크스 정리에 의해서 로컬한 부분하고 글로벌한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게 바로 스토크스 정리의 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순환의 정의를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환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로즈드 컨터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닫힌 폐곡면이 존재해야 되고요. 이 폐곡선에 따라서 바깥은 폐곡선이 되겠죠. 유체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회전하는가를 측정한 게 바로 순환이죠. 그래서 이것은 회전의 글로벌이라는 표현보다는 요 마크로스코픽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예, 회전의 어떤 거시적인 측정, 이것이 바로 순환의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소용돌이도는 이에 반해서 마이크로스코픽, 회전의 어떤 로컬한 포인트에서의 미시적인 측정하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 순환을 따라서 부는 바람은 항상 요 폐곡면의 접선 방향으로 불진 않겠죠. 임의로 이렇게 불 텐데요. 그러면 지금 요 폐곡선이 이제 이루는 방향과 부는 바람 사이에 어떤 각도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각도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 바람을 이 지금 위치 벡터,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이렇게 폐곡선을 따라서 회전하고 있는 위치 벡터에 투영을 시키면 이것이 바로 순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수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지금 우리가 L이라는 게 어떤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포인트를 지칭하는 위치 벡터라고 하면, 그것이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다시 벡터 L이 존재해서 그 두 벡터의 차이가 dl 벡터라고 하면, 이것은 벡터죠. 이 dl 벡터라고 하면 이 dl 벡터와 그 점에서 지금 부는 요 바람 벡터 사이에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했을 때, 순환이라는 것은 그 두 벡터 dl 벡터와 벡터 v의 내적으로서 정의가 됩니다. 내적은 결국은 투영의 의미고, 이 v를 요 dl 벡터에다가 요렇게 투영시킨 그 양이 결국은 그 양을 이 폐곡선을 따라서 전부 다 합하면 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 폐곡선을 따라서 부는 바람의 총합을 순환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dl 벡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벡터 v가 이런 식으로 존재해서 지금 이런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면 플러스 양의 순환이라고 하고,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음의 순환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환을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디파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순환과 소용돌이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환과 소용돌이도에서 중요한 것은 소용돌이도와 순환을 개념적으로 이렇게 링크를 시킬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어떤 폐곡면으로 500m바에서 같은 예를 들어 5880m 지위고도 선을 이은 라인을 가지고 폐곡면을 만들어서 지금 어떤 면적을 지금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요 면적 내에서의 평균적인 극소용돌이도의 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거대한 면적의 평균적으로 소용돌이도가 얼마인가? 예를 들어 각각의 포인트에서 로컬한 소용돌이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을 평균을 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면적에서의 평균 극소용돌이도의 강도는 전체적인 로컬한 소용돌이도를 전부 합해서 요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스토크스 정리를 이용을 하면 순환과 이 평균 소용돌이도 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순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서메이션 로컬 볼티시티죠. sum of local volticity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지금 굉장히 작은 바람개비들이 있어가지고 로컬 소용돌이들이 있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소용돌이들이 있겠죠. 그걸 전부 합하면 무엇이 된다 그랬죠? 바로 순환이 된다 그랬죠. 전부 합한 게 순환이니까 그걸 이 면적으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여러 가지 강도의 소용돌이도가 안에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이 면에 이 폐곡면의 평균적인 소용돌이도에 대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평균적인 소용돌이도 앱솔루트 볼티시티로 계산하니까 앱솔루트 볼티시티로 계산하죠. 평균의 의미로서 바를 취해 봅시다. 평균 소용돌이도는 서큘레이션 나누기 A다. 면적이다. 이런 식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토크스 정리에 의해서 평균적인 소용돌이도가 순환과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순환과 와도 소용돌이도의 관계에 대해서 수식을 통해서 스토크스 정리를 통해서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왔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순환과 소용돌이도를 이용해서 지구 유체에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회전이라는 개념을 다룰 때 처음에 소용돌이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순환까지 이렇게 배워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회전을 다룰 때 어떤 작은 팽이가 회전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어떤 로컬한 관점에서만 이해하면 되지 왜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까지 알아야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배울 순환정리, 켈빈의 순환정리라는 정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보존법칙을 이루는 것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운동량이라든지 질량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좌변 이꼴 우변 어떤 방정식을 만들려면 보존되는 형태로 돼 있어야지만 이게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퀄을 성립시킬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전도 방정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보존 법칙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존 법칙, 회전에 있어서 보존 법칙은 켈빈의 서큘레이션 티오렘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전의 보존 법칙을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순환에 대한 개념을 배워야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스토크스 정리를
요약해보면 거시적 회전과 미시적 회전을 연결하는 그 방정식이고요. 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고요. 이게 개념적으로는 순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순환을 구성하는 어떤 폐곡면 내에서의 여러 가지 볼티시티, 소용돌이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소용돌이의 평균적인 소용돌이도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 평균 소용돌이도 곱하기 전체 그 면적을 곱하면 순환이 된다. 그죠? 뭐 다시 정리하면 평균 소용돌이도는 서큘레이션 나누기 면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순환을 지구 유체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볼 텐데요. 지구 유체 순환을 정리를 해보려면 먼저 우리가 순환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순환을 정의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벡터 V라는 컴포넌트가 우리가 지구 좌표계를 생각을 할 때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고 어떤 좌표계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다고 할 때 좌표계의 상대적인 어떤 바람 성분 그리고 좌표계하고 무관한 어떤 지구가 회전하는 속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 밖에서 보는 속도는 벡터 V 더하기 벡터 VE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배웠었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인 속도 플러스 지구 속도. 그래서 우리가 순환을 보존 법칙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성 좌표계에서 이 보존 법칙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성 좌표계에서 이런 순환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dl 플러스 ve.dl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따로따로 우리가 상대 속도와 지구 회전 속도의 성분에 해당하는 이 그 순환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구 순환에 관한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한번 그걸 따라가 보면 자, 지구는 기본적으로 어떤 위도대에서 지구 회전하고 있는 그 지구의 속도를 벡터 VE라고 하면 벡터 VE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벡터 오메가 지구 회전 각속도에다가 벡터 R을 외적하는 것인데요. 뭐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벡터 VE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종이를 이렇게 뚫고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구 회전에 평행하게 지구 선속도가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선속도는 우리가 어떤 원운동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벡터 VE는 지금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할 때 여러분들 R 세타가 요 호가 되기 때문에 이 벡터 VE는 당연히 요 지구 회전 각속도 이게 각도를 미분을 해야 되겠죠. 한 번 더 미분하면 벡터 오메가가 되겠죠. 오메가라는 회전 속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벡터 VE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벡터 VE를 전개를 하면 오메가 R이 되고 이것은 위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오메가 R 코사인 90-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을 슬라이드와 함께 잘 음미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벡터 VE를 그런 식으로 지금 앞에서 표현했듯이 오메가 R이라는 요 수식을 잘 이해하시면 벡터 VE 대신에 오메가 R을 대입을 하게 되면 2오메가가 나옵니다. 지금 지구 바람 성분의 소용돌이도죠, 결국. 그래서 이걸 지구의 행성 소용돌이도라고 하는데 지구 행성 소용돌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 오메가로서 지구 어느 위치에서나 일정하게 됩니다. 그죠?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제가 언급드렸었는데요. 이게 solid body rotation이라고 어떤 고체로 된 회전체인 경우에는 지금 그 회전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할 때
어디에서건 위치에 무관하게, 여러분 이것이 위도에 무관하게 항상 이 오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에서 이쪽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식을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쉽게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성와도,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이 선속도에 의한 지금 소용돌이도는 이 오메가로서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성 소용돌이도에서 이 오메가가 되는 것을 기억을 했는데요. 유도를 했는데요. 자, 이 오메가는 어디에서든 일정합니다. 행성 와도에 의한 지구 회전에 의한 선속도에 의한 와도는 이 오메가로서 일정한데, 이것이 어떤 특정 위도의 지금 수직인 이런 좌표계, 항상 우리 좌표계를 세울 때 사람의 어떤 특정 위도에 서 있는 사람의 머리 꼭대기 위로 K방향을 세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이 머리 꼭대기 위로 향하는 법선 벡터의 수직인 평면에서의 회전 성분은 2오메가 사인 세타, 사인 파이, 결국은 코리올리 파라메터가 된다라는 것도 제가 지난 강의에서 계속 반복했었죠. 그래서 행성 소용돌이도의 좌표계에서의 수직인 그 회전 벡터의 연직 성분은 2오메가 사인 파이. 그래서 지구 좌표계에서의 행성 와도 연직 성분은 2오메가 사인 파이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자, 2오메가 사인 파이까지 우리가 유도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소용돌이도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유체 회전은 어떠한가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모든 보존되는 법칙에 대해서 보존되는 보존 법칙을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회전에 대한 보존 법칙은 결국은 소용돌이도가 어떤 식으로 보존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식이 되겠죠. 그것은 켈빈의 순환 법칙을 순환 정리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이 우리 CA라는 앱솔루트 좌표계에서의 절대 좌표계에서의 순환을 CA라고 하면요, 이것은 C 플러스 CE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가 이것은 여러분 벡터 VA 이꼴 벡터 V 플러스 벡터 VE에서 우리가 출발하였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 좌표계에서의 바람 성분은 상대 좌표계에서의 상대 속도 플러스 지구 선속도, 지구 회전의 선속도. 그래서 이것을 순환으로 취하면 CA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C가 되는 것이고, 이건 CE가 되는 것이죠. 순환의 식 기억나시죠? 그래서 순환을 취하시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절대 좌표계에서의 순환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다. 자, 이것을 유도하는 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반 기상학 책에서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는데요. 사실 저는 여기서 이 법칙을 유도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복잡하게 유도해 봤자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것이 사라지는 경우에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게 유도해도 결국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유도하는 가치가 이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절대 좌표계에서의 순환은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관성 좌표계에서 이러한 순환은 특별한 경우 수납대기에서 보존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납대기라고 하면 뭐죠? 우리 앞에서 배웠죠? 밀도가 압력의 함수로 표현될 때죠. 압력의 함수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로 대신에 지금 로 P를 넣으면 이러한 것들은 전미분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로가 어떤 식으로 분포돼도 이게 P만의 함수면 사실상 서큘레이션은 수학적으로 제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제로가 되기 때문에 관성 좌표계에서 우리가 순환이
수납되기에서 제로가 된다는 사실, 보존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유도를 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켈빈의 순환 정리를 절대좌표계에서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순환 정리를 상대 속도, 상대 순환과 지구 회전에서 발생하는 순환, 요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각각을 이용해서 요 식을 표현을 해서 어떻게 보존 법칙으로 유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